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의 냉수리 신라비와 중성리 신라비, 또 울진의 봉평리 신라비를 통틀어 신라 동해안 3비로 부릅니다. 6세기 초반 동아시아 국가체제 전환을 엿볼 수 있는 실물 기록인데 포항시와 울진군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개설 등 우연하게 발견된 동해안 신라비는 발견 즉시 단박에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신라가 국가 체제를 정비하던 6세기 초에 건립됐습니다. 새 비석은 재산 분쟁에 대한 중앙의 편결과 지방이 중앙에 반항했을 때 진압하고 난 후 처리 과정을 담아 오늘날의 민형사 재판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관직 운용, 지방 행정 구조, 관직명, 행정 절차를 기록하고 있어 문헌 사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물 자료입니다. 이두식과 한문식이 혼합돼 신라가 한자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신라비의 영향을 받아 1,200년 후인 7, 8세기에 건립된 일본의 고즈케 3비가 2017년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고즈케 3비가 신라 비석을 원류로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등재에 성공했기 때문에 동해안 3비는 고즈케 3비의 원류로서의 어떤 가치를 이미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신라 동해안 3비는 유네스코가 가장 눈여겨보는 독창성, 거짓없는 진정성, 유일무이한 비대체적 요소를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없어졌을 때 인류가 어떤 그 기억이나 혹은 그 중요한 유산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울진군은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부터 등재가 시작된다며 이번 학술 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김정재 의원은 국회가 산업 위기 앞에서 정쟁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북구 지역위원회는 공동 논평에서 이번 특별법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포항시의회는 철강업체가 주장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이 올해 대한민국 관광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관광지 분야 올해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관광지로 선정된 경주 황리단길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특히 에이펙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인이 방문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 관광의 별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가 마침내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쳤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의료 편의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와 함께 약물 오남용과 안전성의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시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가 곧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같은 증상으로 해당 의원에서 일정 기간 내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재진 환자에게 허용됩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거주진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희귀 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됐습니다.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은 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전체 진료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병원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기관, 약국을 추천이나 유도를 할 수 없고
의료적 판단 개입이 금지되는 등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년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역의사제 등의 의료 정책과 달리 의사단체에서도 현장의 의견 반영이 많이 됐다며 대체로 찬성합니다. 자료가 부실했거나 뭐 환자가 거짓말을 했거나 뭐 이런 거 그런 문제를 그런 경우에서 의사의 책임을 뭐 경감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좀 들어가 있고 의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대면 진료보다 오진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 초진 환자의 지역 제한적 허용이 지역과 증상만 맞으면 초진 환자도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법은 국회 통과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적정성 평가 기준과 처방 가능 약물 목록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았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으로 들어와 의료 편의성 향상이라는 기대와 함께 약물 오남용과 진료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울릉도와 흑산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덜어주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울릉군의 연간 여객선 운임 지원 규모는 약 90억 원으로 대형 여객선 취향으로 이용객이 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예천 출신 대학생을 고문 끝에 살해한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중국 동포 리광호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어제 새벽 수도 프놈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리광호를 검거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현지 수사당국이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리광호를 체포한 것을 확인했고 국제 공조를 통해 대학생 사망과 관련된 리광호의 혐의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완전한 산림 복구를 위한 토양 회복 이야기인데요. 나무 대신 초본, 풀을 심어 땅에 생명력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인데 산불 복구 계획을 수립 중인 행정기관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산불로 입은 피해의 정도를 알 수 없는 토양. 우리는 이제껏 이 토양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산불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복구 매뉴얼조차도 주요 고려 요소를 목재 생산과 송이 복원에 두고 빠른 경제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양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나무를 심었을 때는 보통 참나무가 빠르게 고사하거나 복원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산불이 난 지역이나 훼손된 지역들이 어떤 토양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위에 어떤 식물을 가지고 복원을 할지가 결정될 수 있어요. 인공 조림이 실패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생태학회는 국립생태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서 이제라도 생태계 기능의 출발점인 토양의 피해를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연구에 의하면은 산불 피해를 많이 받은 곳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었다. 이 말은 비가 오게 되면은 땅 위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게 되고. 겉으로 봤을 땐 맹아가 틔워져 산림이 복구되는 걸로 보이지만 땅속에선 영양분인 유기물이 소실돼 토양 수분 보유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산불 피해지에 물을 좀 부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다 흘러버립니다. 토양 회복의 답은 나무가 아닌 풀에 있다는 제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연생 초본들의 뿌리의 깊이가 훨씬 깊습니다. 단연생 초본 같은 경우에는 한 8m, 9m, 10m까지도 내려갑니다.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연생 식물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주고 길게 만들어주는 거는 바로 초식 활동이에요. 초본으로 토양을 회복하는 건 산림뿐만 아니라 곤충 등의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화분맥의 곤충들에 대한 먹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피식물,
초본류, 꽃피는 식물들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종자 폭탄 형태를 이제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은 생태보건에 대한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인데다 시간이 많이 걸려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급급해 서둘러 진행한 인공조림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보건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상북도가 동해안 주요 연안 44곳을 대상으로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곳이 침식이 우려되거나 상태가 심각한 C-D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C등급과 D등급은 지난해 24곳에서 올해 21곳으로 줄었고 양호인 A등급은 1곳에서 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태풍 영향의 감소와 모래 유입 증가, 연안 정비 사업 효과에 따른 자연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 C-D 등급 비율은 울진군이 91.7%에서 75%로, 포항시는 37.5%에서 25%로, 울릉군은 40%에서 20%로 감소했고 영덕군은 60%로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반면 경주시는 22.2%에서 33.3%로 증가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30일 일요일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강원 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최종전을 치릅니다. 포항은 이미 4위를 확정한 데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권까지 확보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강원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은 지난 27일 치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킨 만큼 이번 최종전에서는 그동안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